인간이 사는 시대는 달라도 인간은 누구나 변화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변화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도 그렇고 길 가는 사람 중 누구를 붙잡고 물어봐도 대답은 같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모두가 변화하고 싶어 할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행복해지고 싶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현실이 괴롭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괴롭지 않다면 굳이 변화하려고 할까요? 결국 사람들은 현실이 괴롭기 때문에 변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사람은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변화할 수 없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사람은 변화할 수 있지만 변화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나요? 여러분은 어떠한가요? 인간의 변화에 유독 관심을 가진 개인 심리학을 창시한 알프레드 아들러는 인간은 변화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현대 심리학에 큰 영향을 끼친 아들러는 정신분석학을 창시한 지그문트 프로이드와 분석심리학을 창시한 칼 구스타프 융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심리학의 3대 거장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프로이트에 대해서는 지난 3편의 영상과 융에 대해서도 지난 3편의 영상을 통해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인간은 변화할 수 있다는 개인 심리학의 아들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변화하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아들러는 인간이 변화하려면 과거의 원인이 아니라 현재의 목적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괴로움의 원인이 과거의 상처, 트라우마라면 해결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은 인간의 과거의 원인의 영향을 받아 행동한다는 프로이트의 원인론, 결정론이 아니라 목적에 따라 행동한다는 목적론이라고 부릅니다. 아들러는 어떠한 경험도 그 자체는 성공의 원인도 실패의 원인도 아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받은 상처,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 부여한 의미에 의해 고통을 받는다. 그리고 경험에 부여한 의미가 목적이 되어 목적에 맞는 수단을 찾아내어 행동한다. 결국 경험 그 자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 부여한 의미에 따라 자신을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과거의 경험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에 따라 자신의 삶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어렸을 때 집이 가난해서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해서 힘들게 살았다라고 한다면 가난하지 않겠다라는 목적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가난하지 않으려고 가난에 대한 불안이나 공포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또한 배우자가 창업을 하려고 하거나 회사를 옮기려고 하는데 반대를 했다면 경제적 안정을 깨지 않겠다라는 목적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경제적 안정을 깨지 않으려고 창업이나 이직에 대한 불안이나 두려움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러는 인생이란 누군가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를테면 여러분의 현실이 불행한 이유는 과거의 환경, 트라우마 탓이 아니라 자신이 불행한 상태를 선택했기 때문이고, 이렇게 인간이 인생을 사는 방식을 생활양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생활양식이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고 한다면 다시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변화하지 않는 것도 스스로 변화하지 않겠다고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러는 여러분이 변화하려면 새로운 생활 양식을 선택할 용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자신에게만 가치 있는 것을 보는 사적 논리의 생활 양식에서 타인과 사회와 공동체에 가치 있는 것을 보는 상식의 생활 양식으로 바꾸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세계와 자신에 대해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면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의 인생에 무슨 일이 있었든지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만 있다면 미래의 인생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지금 여기라는 것입니다.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은 인간은 어떠한 목적에 따라 살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인간이 행동하는 목적에만 치우쳐 목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와 의미를 부여하는 방법에 대한 근본적인 핵심은 알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과거의 상처, 트라우마를 벗어나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아가 인간은 자신의 불완전함, 열등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양식을 선택할 용기를 낼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인류는 아들러의 주장대로 인간이 변화해서 불행은 이미 사라졌어야 하지만 오늘날 사람들은 과거보다 물질은 풍족해졌을지 몰라도 더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러는 자아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면
상호 의존성의 법칙에 따라 새로운 문제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과거의 원인에 영향을 받아 행동한다는 프로이트의 원인론 결정론과 인간은 목적에 따라 행동한다는 목적론은 모두 맞는 것입니다. 다만 프로이트는 목적론을 이해하지 못했고 아들러는 원인론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은 문제와 답은 알았는지 몰라도 문제를 푸는 방법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프로이트의 원인론에 대해서는 이전에 올린 3편의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푸는 방법을 알려면 제가 인류 최초로 밝힌 우주의 원리와 법칙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절대계와 현상계가 상호 의존성, 상호 침투성,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의해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3가지 법칙에 의해 인간이 행동하는 원인론과 목적론이 한치의 오차 없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여 변화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전에 올린 영상인 절대계와 현상계가 작동하는 원리를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3가지 법칙이 어떻게 목적을 만드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이 주어졌느냐가 아니라 주어진 것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알게 됩니다. 의식에서 자아가 상호 의존성의 법칙에 따라 과거의 삶을 부자와 가난으로 분리한 후에 다시 가난하다와 가난하지 않겠다, 즉 가난이 좋다로 분리합니다. 그러면 의식은 부자가 되려고 하면 무의식은 가난이 좋다가 됩니다. 왜냐하면 무의식은 좋다와 나쁘다로 구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저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따라 부자는 가난을 끌어당기게 되고 나아가 부자가 되어야 하는데 가난해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불안이나 공포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또한 경제적 안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경제적 안정이 깨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불안과 두려움도 만들어내게 됩니다. 여기서 무의식의 가난이 좋다와 경제적 불안정이 좋다가 목적이 되어 경험 안에서 목적에 맞는 수단을 찾아내어 현실을 가난하고 경제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돈을 받을 때나 쓸 때 죄책감이 올라오는 것은 가난이 좋다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난이 좋다는 목적에 의해 돈을 받을 때나 쓸 때 죄책감을 가지는데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또한 배우자가 창업이나 새로운 직장을 다니는데 도와주기는커녕 계속해서 잔소리를 하거나 불만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무의식에 자신의 말이 맞다는 것을 현실로 나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사업이 실패하거나 새로운 직장 생활을 힘들어하면 와, 내 말이 맞잖아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가난한 현실과 경제적 불안정은 무의식의 가난이 좋다와 경제적 불안정이 좋다는 목적이 달성된 결과일 뿐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3가지 법칙이 어떻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목적을 만드는 이유가 경험에 부여한 의미 때문이 아니라 의식에서 자아가 부자가 되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의식은 가난이 좋다는 목적이 저절로 생기게 되고 불안이나 공포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의식에서 자아가 경제적 안정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의식은 경제적 불안정이 좋다는 목적이 저절로 생기게 되고 불안이나 두려움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자기 탐구를 통해 부자가 되어야 하는데 가난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안이나 공포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온전히 이해하고 수용하면 불안이나 공포가 저절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돈을 받을 때나 쓸 때 죄책감도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안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경제적으로 불안정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안이나 두려움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온전히 이해하고 수용하면 불안이나 두려움은 저절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배우자의 사업이나 새로운 직장 생활에 대해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돕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자아를 체험적으로 인식해서 불안이나 공포, 두려움이나 죄책감 등이 사라졌다는 말은 여러분의 자아가 분리한 삶을 부자와 가난하다와 가난하지 않겠다, 경제적 안정과 경제적 불안정 등이 서로를 공유하는 선으로 합일이 되어 합일의식 상호 침투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과거의 삶이 가난은 본래 없었고 그냥 그렇게 살았을 뿐이라는 추억과 경험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또한 경제적 불안정은 본래부터 없었고 새로운 사업이나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라는
기회와 성장의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삶의 주체를 자아의 동일시에서 벗어나 본성으로 옮기면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여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현실로 나타나게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전에 올린 영상인 기적을 만드는 방법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기 탐구 이외에 과거의 상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탐구가 여러분의 불완전함, 열등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변화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자기 탐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변화하고 싶어도 변화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겠다는 종교, 자기개발, 마음공부, 수행이나 수련 등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변화는 오직 자기 자신만이 가능한 것이지 누구도 여러분을 변화시켜 줄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모두 사입이 아니면 사기꾼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변화한다는 것은 삶의 주체를 자아에서 본성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자신의 목을 잘라서 생물학적 생명을 죽이고 다시 목을 몸에 붙여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아는 생명체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자아를 온전히 이해하고 수용하는 자기 탐구를 통해 삶의 주체를 자아의 동일시에서 벗어나 본성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삶이 자기 탐구가 되고 자기 탐구가 삶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아가 죽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자기 탐구를 자아로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탐구도 자아로 개념적으로 이해하면 사도 사이비가 되고 자아를 체험적으로 인식하면 종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전에 올린 영상인 현실을 바꾸는 방법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아들러도 밝히지 못한 목적을 만드는 원인과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방법에 대해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나아가 여러분은 스스로 변화할 수도 있고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현실로 나타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올린 영상은 아들러가 말하는 모든 고민의 원인인 인간관계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인류 최초로 밝히는 우주의 원리와 법칙을 알고 싶다면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인생을 바꾸고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본성으로 사는 새로운 인류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상 복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